저는 영어 선생님이고요. 그 신희진이고요. 제가 영어 선생님이자 학원의 원장인데 젊죠. 저는 과천고등학교랑 과천중앙고 설명드릴게요. 제가 내신을 진행하는 게 과천고랑 과천중앙고여서 저는 그 두 학교 진행하고 그 다음에 김미선 선생님 오셔가지고 과천외고랑 여고 하실 것 같아요. 지금 혹시 과천 여고 외고 지망 있으세요? 여고 외고? 저는 그러면 좀 쉬어가는 타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 내신 선택 설명회 오셨다는 것 자체가 저는 학교 선택 설명회 오셨다는 것 자체가 좀 반가운 게 어머님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어머님들이 가끔 있어요. 어딜 가도 열심히 하면 된다. 어쨌든 그냥 가서 그 학교 제도에 맞춰서 너만 성실하면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과천고랑 과천중앙고는 너무 달라서요. 너무 달라서 저는 조금 학교 선택할 때 뭐 당연히 저도 영어가 선택의 기준이 되진 않는 건 저도 알아요. 요새 영어 선생님들이 사실은 발언권이 별로 없습니다만 과천고랑 과천중앙고는 수학도 되게 다른데 영어도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선택을 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넘어가지? 우선은 요거 과천고거든요. 과천고인데 과천고등학교 거 설명 우선 드리면 여기 보시면 요게 지금 녹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게 교과서예요. 사실 굉장히 조금밖에 안 나와요. 별로 조금밖에 안 나와서 여기 보시면 교과서가 16.3점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16.3점밖에 나오지 않는데 교과서를 공부를 안 할 수 있냐? 그럼 그렇진 않아요. 16점도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는 없죠. 근데 과천고랑 과천중앙고 두 개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사실 여기서는 100점 중에 지금 주제, 제목, 주장, 일치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높게 나와 있어요. 그럼 얘가 30점이 넘어가요. 이거는 어떤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이 유형은 독해 유형이에요. 과천고 1도 그렇고 과천고 2도 그렇고 과천고등학교는 독해를 매우 중요시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약간 강남권 남학교들이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학교 시험이 모의고사 같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잘 본 학생이 내신도 잘 봅니다. 그래서 얘는 서술형 같은 경우가 영작이 지금 5점이에요. 영작이 가장 적고 이게 5점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5점이라는 거는 쓰기를 거의 보지 않겠다라는 거고 영작 한 문제를 빼고 지금 순서, 문장 넣기, 흐름 그 다음에 주제, 제목, 주장, 일치 이게 모의고사에서 가장 어렵게 나오는 유형들의 가장 너무 큰 배점을 줬어요. 사실 저기 보시면 순서, 문장 넣기, 흐름 그 다음에 주제, 제목, 주장, 일치가 32.6, 19.7 해서 저거 두 개만 해도 50점이 넘어가요. 그러면 객관식 문제 매우 쉬운 모의고사형 문제만 풀 수 있는 아이도 50점은 그냥 먹고 들어간다는 얘기고 그 다음 뒤에서 어휘, 어법, 어휘 12점, 어법 7점 사실은 진짜 짜증나요. 어법 7점인데 내신을 어법을 많이 보지 않아요. 보통 이거 말고 이게 작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인데 2학기 때 어법이 좀 한 문제 더 나왔어요. 10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천고는 어법에 크게 강점을 두는 학교는 아니에요. 원래는 일반적으로 내신을 좀 강점을 두는 학교들은 어법이 거의 20점까지 나오거든요. 어법이나 영작이 많이 나와서 분명히 암기나 기본적인 베이스 실력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 과천고는 너무 객관식 문제 위주이고 영작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 틀리면 이제 아작이 나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100점, 99점? 저희 반 그때 어떤 애가 99점 받았더니 8등? 한 학년에 160명, 150명 정도 되거든요. 4%면 6명까지가 1등급이에요. 99점 받았어요. 영작에서 S 하나 빠져가지고 마이너스 1점 받아서 99점 되니까 걔가 8등이어서 2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나와서 어느 학교가 더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과천고는 쉽고 어떤 게 있냐면 99점이 3등급이에요. 과천고에서는. 아니 이게 2등급이에요. 그러면 얘는 해볼만 하다 생각해요. 나는 1등급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과천고는 애들이 내신을 끝까지 좀 해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조금만 해도 점수가 막 올라. 그래서 나는 1등급을 도전할 수 있다. 요것만 내가 마이너스 안 당했어도 나는 등급이 하나 올랐을 텐데 이러면서 스트레스가 적어요. 이거는 사실은 대학 가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애들이 힘드냐 안 힘드냐는 사실
이 전형을 그냥 우리가 그 학생부를 제출해야 되는 상황에 애들이 힘들었냐 안 힘들었냐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내신을 좀 더 지속할 수 있다는 느낌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조금만 해도 점수 잘 오르고 모의고사 공부를 해도 점수가 잘 오르는 상황이어서 과천고가 수학이 중앙보다 좀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수학이 어려운데 영어의 부담감은 훨씬 적어요. 훨씬 적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도 뭐다? 어차피 상대평가니까 100점, 99점, 98점 실수 하나만 하면 등급이 와르르 떨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다 맞는다는 걸 기준으로 생각하고 객관식 모의고사 그다음 교과서까지 다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중앙고가 이제 완전히 달라요. 중앙고는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면 가장 큰 배점을 가진 게 영작이에요. 영작이 몇 점이냐면 영작이 30점이에요. 그리고 아까 과천고에서는 영작 5점이 있었지만 과천고 영작 5점은 변형이 없는 영작이고 과천중앙고는 변형이 존재하는 영작이에요. 그게 뭔 말이냐면 단어를 5개를 주고 다음 단어를 변형해서 사용하라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과천중앙고는 이 영작 때문에 작문 실력이 없는 기본 실력이 가장 중요한 학교고요. 기본 실력이 안 돼 있고 나는 암기만 잘해서 중학교 때 1등급 A 받았었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도전할 수 있는 학교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과천중앙고는 선생님이 어떤 느낌이냐면 자, 내가 주제랑 요약문을 적어놨어. 너네는 내 답을 맞춰봐. 근데 선생님 답이 나쁘냐? 아니, 좋아요. 사실 가장 맞는 정답이에요. 최적의 답을 선생님이 적어놨어요. 저도 알겠어. 근데 선생님이 이런 식인 거죠. 18단어로 적어라. 동명사 주어를 사용해라. 다음 10단어를 변형해라. 그래서 요약문을 완성해라. 그러니까 암기해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선생님은 자기가 답정문, 내가 요약문을 가장 최고의 요약문을 적어놨으니까 다음 단어를 변형해서 18단어로 동명사 주어로 힌트 줬으니까 짜맞춰서 내가 쓴 요약문을 알아내. 근데 알아낼 수 있어요. 충분히 공부해놓으면. 그러니까 근데 기본 실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글의 요약문을 내가 적을 수 있으며 한글로 내 요약문을 뽑아낼 수 있으며 그 뽑아낸 가장 최적의 요약문을 하나도 틀린 것 없이 영어로 영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문법 실력, 그 다음에 영작, 작문할 수 있는 실력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앙고는 애들이 많이 내신을 포기해요.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요. 나는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잘하는 애들도 스트레스 심해요. 왜냐하면 얘는 2등급이 몇 점이에요? 85점이 2등급이에요. 저번 중간고, 2학기 중간고사 때 90점 넘은 친구가 한 명이었어요. 한 명이었고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왜 그러냐면 영작 보시면 6점짜리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6점짜리가 요렇게 5개예요. 그럼 한 문제를 틀리면 우선 94점. 두 문제를 틀리면 12점이 깎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영작에서 애들이 점수를 다 맞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100점을 맞는 애가 거의 없어요. 너무 어떻게 생각하면 치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너무 그러니까 암기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문장을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진짜 기본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고를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다면 진짜 기초부터 문법이랑 영작을 다 까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앙고가 내가 만약에 중앙고를 갈 거다 하면 좀 어법, 그 다음에 영작 이 2개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고 과천고를 가겠다라고 하면 독해에 좀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아요. 독해. 실수하지 않는 것. 시험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3등급도 90점대. 95점 이 정도면 3등급. 과천고는 기본적으로 다 맞는다고 보셔야 돼요. 과천고는 암기하면 맞을 수 있습니다. 중앙고는 암기하면 절대 못 맞아요. 중앙고는 힘만 빠져요. 진짜. 너무 힘이 많이 드는데 맞출 수 있는 게 없어. 왜냐면 나는 지문 다 외웠어. 근데 선생님이 요약문을 완성하시오. 주제를 완성하시오. 밑줄 친 부분에 원인을 본문에서 활용하여 12자로 적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외우면 외울수록 애들이 더 이상 내신을 못하겠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나는 엄청 공부를 많이 했는데 점수가 안 나와. 그러면 애는 이제 맨날 들고 파고 있는데 이번에도 이건 말해도 되나? 아니야, 이거 말하면 안 되겠다. 영상 올릴 거니까. 딴 학원에서 학원 이름 얘기할 뻔했어. 딴 학원에서 암기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중앙고의 어떤 학생이. 그래서 엄마는 답답한 거야. 얘는 맨날 앉아서 영어 공부한다고 외우고 있고 학원에서 날라온 성적 너무 좋아. 빈칸 다 뚫었고 빈칸 다 맞았고 막 학원에서 암기하는 거 너무 잘하는데 성적으로 이어지지 않아.
애는 애대로 열받고 점수가 안 나온다고 그럼 엄마가 네가 잘못했으니까 안 나왔지. 얘가 학원 점수 봐봐 내가 언제 안 했냐. 맞아요. 애는 너무 열심히 했고 엄마도 애가 잘할 거라고 항상 기대를 했는데 점수만 안 나와. 그러니까 외워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중간고 애들은 그렇게 많이 암기를 시키진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영작을 계속 시켜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문제를 만들거든요. 다음에 주제를 만들어라. 뭐 5단어를 활용해서 만들어라. 그다음 투부정사를 꼭 6단어 안으로 구를 써라.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을 주면 애들이 그거를 적어서 하는데 애들이 반발이 굉장히 심해요. 아, 내 것도 맞지 않냐. 원래 많이 맞게 해주는데 중간고는 안 돼. 왜? 너네 선생님이 원래 답정너야. 선생님이 쓴 답, 그 답이 가장 좋은 답은 맞아. 그러니까 니네가 맞춰야 된다고. 뭐 이렇게 반발하면 항상 억울한 애들이 많은데 어쩔 수 없어요. 지금도 그래서 저희 반에서 저번에도 그 80몇 점으로 2등급 받은 애가 이번에는 94점이어서 6점 하나 틀렸대요. 94점이어서 1등급 나올지 2등급 나올지 아직 잘 모르겠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저 6점 하나를 맞추려고 이제 겨울방학 내내 우선 영작을 꼭 공부를 해야 되고 문법을 꼭 공부를 해야 됩니다. 문법 아까 7점이었죠. 여기는 13.6점이에요. 영작은 기본적으로 문법을 활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문법을 알아야만 영작을 할 수 있겠죠. 얘네는 기본적으로 문법이 지금 한 43.6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중간고는 문법 실력 없이 덤빌 수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애는 모의고사 잘 보는데 내신을 잘 못해요? 과천고 가셔야 되고 우리 애는 독해는 잘 못해요. 모의고사는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내신은 열심히 했어요? 아니면 과천 중간고가 더 나을 거예요. 그래서 수학과 영어의 조금 다르잖아요. 과천고는 수학 어렵지만 영어 조금 부담을 적고 그 다음에 중간고는 수학 조금 쉽지만 영어가 부담이 훨씬 크죠. 그걸 잘 고려해서 가는 건데 잊지 마셔야 할 건 어차피 상대평가. 그래서 중간고 같은 경우에는 85점 맞고 2등급 나와서 와, 나 3개 틀리고 4개 틀리고 6점짜리 막 비가 내려도 2등급이거든요. 다 맞고 서술형에서 선생님이 1점 깎아도 2등급이에요. 등급은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내신에 지속적으로 내가 할 수 있겠다고 마음을 먹느냐 아니면 엄마 나는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기본 실력을 계속 닦아줘야 되는 게 중간고기 때문에 중간고는 결국에는 나중에 성적이 잘 받을 수 있지만 1, 2학년 때는 독해로 직진을 하지 못합니다. 과천고 애들이 좀 더 독해에 집중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의 성향을 잘 파악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또 외고랑 여고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외고랑 여고는 김미선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과천고 2, 3학년도 똑같아요. 중간고도 거기는 중간고도 2학년은 서술형이 훨씬 많이 나오고 과천고 2학년은 애들이 보통 서술형 다 맞고 과천고는 서술형 다 맞고 그다음 객관식은 한 개 틀려요. 객관식이 훨씬 까다롭게 나와요. 그러니까 걔네 또 네, 학교별로 기조는 모두 다 똑같습니다. 지금 학교별로 기조가 바뀌는 학교는 과천 여고밖에 없어요. 여고 빼고 원래 학교에서 그 설정해 놓은 점수 배분 자체가 거의 똑같기 때문에 1, 2학년이 점수 배분이 다르진 않아요. 그래서 분배도 똑같고 기조도 비슷하게 나가고 있고 여고만 지금 작년부터 엄청 이상해져가지고 거기만 갑자기 시험이 어려워졌고 고등학교는 1학년이랑 2학년은 거의 같은 기조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평균은 그냥 과천고는 엄청 높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천고는 그냥 100점을 맞겠다고 무조건 생각을 해야 되고 100점을 맞을 수 있고 실제로 100점이 매번 5병씩 나오니까 근데 과천 중간고는 혼자 90점대 나오면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죠. 왜냐면 저번 시험에도 그 90점 넘는 애가 한 명이니까 걔는 편차를 엄청나게 득을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렵게 공부해서 점수가 나쁘지만 내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학교가 중간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영어를 잘한다? 난 작문이랑 어법이 잘 돼 있다 이러면 중간고를 가서 혼자 우뚝 설 수 있고 과천고는 솔직히 아까 99점 반에 영어 진짜 잘하거든요. 근데 1점 깎이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친구는 전 중간고를 갔어야 됐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걔는 중간고 가면 혼자 90점 넘으래거든요. 근데 지금 과천고에서는 자기보다 훨씬 못하는 애가 객관식 때문에 다 맞고 자기는 하나 실수했더니 99점. 그러니까 자기 지금 전혀 걔는 영어에서 득을 못 보고 있는 상황이죠. 조금 그래서 걔는 학교 선택을 잘못하지 않았나? 교과서 영작이 지금 여기 초록색으로 표현된 게 교과서 범위거든요. 그러니까 3개가 교과서고 2개가 모의고사니까 사실 어디에 중점을 맞춰서 공부하기 좀 힘들어요. 과천고 같은 경우에 사실 교과서가 매우 적게 나와서
조금 애들이 맨날 얘기해. 과천고 애들이. 선생님 솔직히 교과서에서 얼마 안 나오지 않아요? 얼마 안 나와요. 16.3점. 애들 보기엔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은 거죠. 애들 보기엔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는데 선생님 입장에선 효율성 따져서 공부해서 84점을 받으라고 할 수는 없어요. 무조건 다 공부해야 되는 거고. 과천 중앙고 애들도 사실 맨날 교과서 하기 싫어하지만 얘네 교과서 25.1점. 근데 과천 중앙고는 교과서에서 특히 영작이 많이 나오는데 과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서 지금 서답형이 한 개도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맨날 하기 싫다 그래요. 하기 싫은 거랑 근데 16점 포기하는 거랑 너무 다른 일이어서 무조건 하긴 합니다만 교과서를 공부를 했을 때 이 초록색 교과서 객관식만 4개 나왔고 여기서 논술형에서 객과서가 안 나오니까 자꾸 애들이 조금 뺀질거리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똑같이 준비하는 수밖에 없어요. 5점 이상의 배점을 가진 모든 분야는 하나도 포기를 할 수 없고 사실 학원의 목표는 어떤 반에서건 제가 가르치고 제가 나간 자료로 애들이 다 따라왔을 경우에는 무조건 그 반에 저는 100점은 다 맞는 애나 1등급은 꼭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5점 이상의 배점을 가진 게 어떤 것이라도 출제되면 무조건 다 해야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여고랑 외고 선생님. 제가 데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오라고 말씀드렸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제가 시간을 좀 여기서 때우고 있어야겠네요. 저희 3학년 때는 조금 덜 하긴 해요. 원래 이제 1학년 때 가장 어법이 빡세고 점점 갈수록 독해 퍼센트가 높아지긴 해요. 학교에서도 그렇게 해야 대학을 보내기 때문에 그렇지만 중앙고에서 3학년 때 영작을 줄였다고 하더라도 과천고 3학년 때 영작보다 워낙 원래 많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줄여도 과천고보다 훨씬 높거든요. 수능 영어 하는데 수능 영어에서도 내신은 서술형이 출제가 되죠. EBS를 진행을 하지만 지금 EBS를 진행을 하면 근데 직접 연계가 사라졌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아예 직접 연계가 없으면 학교에서 굳이 EBS 교재를 선택을 할 것인가도 지금 저희가 궁금한 상황이에요. 내년이 됐을 때. 왜냐하면 직접 연계가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다 지금 아예 연계, 주제 연계, 간접 연계만 진행한다고 할 경우에 학교에서 꼭 전국 학교들이 EBS를 고집해야 할 이유는 없어 보이긴 해요. 근데 아마 EBS 하겠죠. 내년까지는 아마 EBS 할 것 같고 EBS 하고 내신은 어김없이 서술형으로 출제됩니다. 그 수능 잘 보는 애들이 내신 잘 보게 해주는 시험이 아니에요. 중앙고는. 과천고는 수능 잘 보는 애들이 내신 잘 보지만 근데 이건 있어요. 수능에 모의고사 1등급인 애들이 무조건 내신 잘 보지 않아요. 근데 내신 잘 보는 애는 무조건 수능 잘 봐요. 그래서 학원에서는 계속 내신을 좀 유지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애들이 공부를 이렇게 중간고사 때 벼락치기 했다가 안 하고 다시 벼락치기 했다가 안 하고 벼락치기 했다 안 하고 벼락치기 하다 이렇게 1년에 4번을 가요. 근데 제가 좀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신을 빨리 포기하는 애들 중에 가장 큰 특징을 보이는 거 엄마와의 전쟁이 심한 아이들이 내신을 빨리 포기해요. 1년에 4번 엄마랑 싸워야 돼요. 근데 내가 수능을 한다고 선택하는 순간 엄마와의 전쟁이 사라져요. 수능 날에만 증명을 해보이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좋은 핑계거리가 생겼고 너 왜 공부 안 해? 나 수능으로 대학 가잖아. 나 이거에 이렇게 힘쓸 이유 없어. 너 왜 이거 점수 이래? 아 그거 아니 나 그거 내 선택 과목 아닌데? 아 나 이번 시험 범위에 공부 안 했는데? 엄마와의 전쟁은 1년 반을 미룰 수 있어요. 1년 반 뒤에 수능을 마쳤을 때 엄마가 내신을 못했을 때만큼 나를 잡아주지 않아요. 수능은 엄마도 약간 배려를 해주는 시험. 자기가 내가 막 죽어가는 것처럼 스트레스 받는 것처럼 보이면 수능 못 봤다고 애를 잡아죽지는 엄마는 없어요. 근데 내신은 잡죠. 왜냐면 다음번 시험이 또 코앞에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공부하냐면 2학년 때 엄마 나 이제 진짜 어차피 내신으로 대학 못 가는데 수능 할게. 와 이제 1년 반 뒤에만 나를 증명하면 되면 애들이 양반처럼 공부를 해요. 그냥 이렇게 가요. 그냥 오늘 공부한다고 해서 다음 달에 점수가 안 나오는 게 아니고 2학년 모의고사 좀 못 봤다고 해서 엄마가 나한테 내신처럼 뭐라 할 것도 아니고 모의고사 좀 못 보면 어때? 아 나 수학 그때 좀 졸았고 영어 볼 때 듣기에서 졸았고
수학은 내가 배운 시험 범위 아니니까 이번에 이거는 내 점수 아니고 하면서 계속 밀어서 나중에 수능을 봤을 때 못 봤는데 그 수능은 단 한 번의 시험이기 때문에 얘가 준비를 안 한 건지 운이 없었던 건지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내신을 준비해야만 사실 어느 정도 벼락치기로라도 애가 범위가 있게 공부하게 되고 이렇게는 가능해요. 그럼 이 시험은 버리자. 체육 하지 마. 미술 하지 마. 야, 너 한국사 하지 마. 안 해도 돼. 하지만 약속된 시험 범위에 약속된 그 과목 정도는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애들 되게 야갔어요. 그거 나 수능으로 대학 갈게라고 하는 거는 앵간한 애 아니고서는 공부를 좀 더 내려놓고 싶다는 말과 같아요. 그래서 내신은 1학년 때는 무조건 하셔야 되고 2학년 때도 여름방학까지는 하고 그 다음에 안 하더라도 특정 과목은 잡고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모의고사 진행합니다. 네. 중앙고도 모의고사. 중앙고는 저번에 그 동화책을 한 10페이지 정도 넣었었는데 너무 반응이 안 좋아서 이번에 다시 없애줬어요. 중간고사 때 나왔고 기말고사 때 안 나왔어요. 선생님 뭔가를 해보려고 시도를 하셨지만 너무 네, 모의고사 지금 과천고가 그렇게 보면 시험 범위는 더 많아요. 과천고가 시험 범위 더 많아요. 좀 더 넓게 얕게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출 모의고사에서 진행을 하고요. 저희는 뭐 거의 기출 모의고사랑 교과서 같은 거는 자료가 미리 다 준비가 되어 있어서 문제를 한 1000문제 정도 풀고 가는 것 같아요. 전범위 내신 모의고사라 그래서 15회 정도까지 풀고 가요. 네, 문제만. 지문이 그대로 나오는데 예를 들면 빈칸을 뚫어놨으면 그 빈칸도 패러프레이즈해서 다른 단어들로 바꿔놓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앞에 막 not을 넣어서 갑자기 반대 어구로 만들어 놓는다든가 그래서 변형 문제가 애들 입장에서 어려운 거예요. 내가 외운 대로 그대로 골랐는데 선생님이 앞에 not을 해놓고 반대 답을 보기로 넣어놨어. 와, 나 외운 대로 풀었는데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꼼꼼함이나 내용 암기도 숙지도 좀 되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꼼꼼하게 진짜 다시 모의고사 풀듯이 풀어야 돼요. 어휘 같은 것도 바꿔놓으시고 네, 순서도 이제 중간에 조금씩 뭐 however를 넣는다든가 문장을 좀 다르게 섞어서 내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저런 유형의 문제들을 좀 풀고 가는 게 좋을 거예요. 과천고가 더 많습니다. 그래봤자 한 8지문 더 많이 나와요. 8지문. 모의고사에서 8지문. 한 문제로 되어 8문제 정도. 네? 이번 거 기준으로 하면 한 20지문? 2, 3학년 때, 2학년 때는 더 많아요. 2학년 때는 이번에 과천 중앙고가 범위가 좀 더 많긴 했는데 그때도 2학년 때는 모의고사 2회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30지문, 30지문에서 35지문 이 정도. 당연히 공부는 양이 점점 늘어요. 당연히 공부는 점점 더 양이 늘고 정석으로 내신을 공부하신다고 하면 사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내신이 더 쉬워져야 돼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내신이 자기가 더 부담이 된다 그러면 뭔가 분명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히 1학년에서 2학년에 올라갈 때 양이 늘고요. 아까 모의고사 지금 과천고가 과천중앙고 한 회 들어가지만 과천중앙고는 2회 들어가요. 2학년이면 지문도 길어졌는데 양도 더 많아지니까 점점 공부할 건 많아지지만 사실 내가 1학년 때 한 시험을 끝날 때마다 투부정사를 알아냈고 가정법을 배워냈고 하고 그리고 단어를 더 많이 외워냈고 하면 내신이 받았을 때 범위 더 줄어야만 해요. 느껴지는 범위가. 단어도 외울 게 500개 중에 300개는 이미 아니까 200개만 외워도 되고 이런 상황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 실력이 탄탄하게 쌓고 있을수록 내신 범위가 점점 줄어들어서 사실은 계속 내신 상위권을 유지하는 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내신이 할 게 없다고 해야 돼요. 나는 갈수록 내신이 어렵다 이러면 내용을 암기하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는 거고 어차피 고3 때 거의 40%가 들어가잖아요. 고3 때 40% 들어가는 거를 기본 진짜 정석대로 공부를 안 하고 내용 암기로 공부하는 애는 고3 때 어차피 내신을 못 따요. 과천고도 암기가 크게 필요하진 않아요. 어차피 객관식 문제가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수업은 암기를 가장 적게 하는 수업 중에 하나예요. 당연히 단어는 외우고 문법은 외우지만 굳이
달달달 외우고 가지 않아도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과천고는 사실 외우면 다 맞을 수 있는데 외울 필요는 없어. 2학년 되면 못 외워. 너무 많아. 외울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애가 이렇게 있어요. 저는 관계대명사를 설명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시험 전날이지만 이 관계대명사를 알면 이걸 영작할 수도 있고 문법이 틀린 걸 알아낼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관계대명사를 알려주고 싶은데 걔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냥 시험 전날이니까 외우고 갈게요. 시험 못 봐. 공부 못하는 애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런 애들 있어요. 저는 원리 몰라도 되니까 그냥 이 범위를 다 외울게요. 선생님 설명 안 해줘도 돼요. 라고 하는 애는 그렇게 얘기하는 애치고 시험 잘 본 애가 없어요. 왜냐면 시험 출제 원리를 생각하지 않고 외워서 보겠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사실은 공부하기 싫은 애들이 그런 멘트를 던지기 때문에 실제로 잘 보는 애가 한 명도 없어요. 암기로 접근하면 결국에 2학년 때 무너지고 암기를 그렇게 많이 시키지 않고 제가 생각하기엔 저는 문제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기도 하고 문제를 가장 많이 매년 만들기도 하고 지금 출판사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문제를 가장 많이 다양하게 풀어서 아이들의 문제풀이 능력을 올려주는 것 대신에 암기는 최소한으로 시키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외고 같은 경우에는 보기 지문이 길어요. 저는 외고를 가든, 과천 외고를 가든, 안양 외고를 가든, 제가 김미선 선생님이랑 예전에 대치동에서 공부방을 저희가 했었거든요. 되게 거의 7년 전에 둘이서 공부방을 같이 했었는데, 그때도 대원외고, 한양외고는 다 이 선생님 보냈어요. 왜냐면 특목고는 보기 지문이 막 10줄 이렇게 돼요. 1번 보기 10줄. 그러니까 다음에 글을 읽은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에서 영미 해놓고 막 10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문제는 일반고에서 나오지 않아요. 저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저는 그 문제를 애들한테 풀리지 않아요. 외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외고든 그런 시험 유형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걔는 보기 읽느라 바쁘기 때문에 원문을 읽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일반고는 2줄이 넘어가는 보기는 없습니다. 저희는 외고가 공부하는 유형의 그런 긴 많은 양을 읽어내야 되는 단기간에 읽어내야 되는 문제는 저희는 연습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그 특목 아이들을 실제로 시험지가 엄청 길어가지고 그 외고 애들은 무조건 중2부터 다독을 하는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돼서 그래서 저희가 좀 나눠놓은 거예요. 김유 선생님은 여고 어법이랑 그다음 외고의 그런 특목고의 긴 지문들의 자료를 많이 가지고 계시고 저는 약간 좀 이과 남자애들 왜냐면 과천고 과천중앙고니까 사실 남자애들이 많아요. 원래 예전에 대치동에서부터도 사실은 그 이과 남자애들 그러니까 되게 효율성을 극대화시킨 수업을 최대한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는 외고 지문 절대 풀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풀 생각이 없습니다. 그걸 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럼 외고를 한번 선생님을 제가 데리고 올게요.